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계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어제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수가 태어난 월령, 인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월령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죠. 일간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 개라고 하는 글자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똑같이 오행으로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양수라고 했고요. 양수는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그런 방대한 양의 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넓고 깊고, 그 다음에 물의 양 자체도 그렇게 작은 물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을 임수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음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해수라기보다 얘는 작은 우로수와 같은 그러한 물인데,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작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은 비 같은 개념이고요. 지상에 있을 때는 옹달샘과 같은 물, 아니면 정화수와 같은 그런 물이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같은 물이지만 개수는 특히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 중에서도, 수라고 하는 건 뭐 임수도 개수든 모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만, 개수가 더욱더 특징적으로 청징함을 좋아한다. 이 청징이라고 하는 뜻, 청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징이라고 하는 것도 맑을 징자를 뜻하는 맑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 공통적으로 임수도 개수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요한다. 바닷물도 맑고 깨끗한 것이 좋겠죠. 바닷물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뿌연 흙 같은 게 섞여서 뿌연 그런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바다는 진짜 맑고 깨끗한 에메랄드빛의 그런 바다가 있기도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지상에서의 강물이라든가 이런 물들도, 어떤 물은 1급수로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의 그런 깨끗한 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물은 사람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 있는 4대강 사업하면서 뭐 보를 이제 막아가지고 강의 흐름을 이제 막아서 물에서 자꾸 뭐 이상한 뭐죠? 녹조가 끼고 해서 매우 안 좋았는데, 볼을 갖다 해체했더니 물이 다시 깨끗해졌다라고 하죠. 강물 같은 경우도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한강 같은 데는 팔당 위에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서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 임수도 깨끗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요하는 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물은 대해수와 같아서, 일간이 임수가 왕하게 되면 범람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무토와 병화를 취용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그런 범람하는 성형, 충분하는 성질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고 옹달샘과 같은 물이기 때문에 왕해도 어떠한 우려는 없다, 범람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의 특징은 왕하면 충분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의 특징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고, 개수의 특징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무토 기토를 쓰게 되면 오히려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매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살인 무토 기토를 좋아하지 않고요. 또 지지로도 진술 중미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 기토를 쓰기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목으로서 왕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기과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여기서 설기, 제가 가끔가다 과다라든가 설기태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왕할 때 그거의 기운을 설기에서 일간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설기태가 설기과다를 쓰지만 설기순세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순작용이에요. 순작용. 순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좋은 작용을 말하고요. 설기과다는 역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기순세라고 제가 쓸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기순세라고 본다라고 하면, 설기과다,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기과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만 설기순세는 일간이 왕해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발산하는 개념이지만, 설기과다, 설기태과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이 약한데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더군다나 더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개수 같은 경우는 간목이라고 하는 목을 가지고서 일간의 기운을 발산시켜준다. 즉 물을 가지고 나무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개수 일간이 약한데 목이 왕하면 개수가 쪼그랑방탱이가 돼가지고 너무 약해지게 되면 물이 고갈될 수가 있죠. 이것이 개념이 설기과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간이 왕한 경우 개수는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재성인 화를 본다라고 하면 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기순세해서 다시 재성을 생하는 그러한 순작용을 하게 된다.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신약할 때도 있습니다. 신약할 때는 목을 써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한 경우에 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설기태과, 설기과다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론적으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뭐합니다. 인성으로 생조하거나 비견겁제로서 겁제로 방조해 주는 것이 좋은데, 대체적으로 월지가 이렇게 식신상관이 왕한 경우에는 비견겁제를 쓰기보다는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화가 왕한다라고 하면 비견겁제도 필요하겠지만은 화가 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비견겁제보다는 인성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임수하고 개수는 같은 물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아서 충분한 성질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아서 왕해도 뭐 하지 않는다? 범람할 우려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은 상관으로 식상으로 설기순세하고 재성으로서 따뜻하게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에 태어난 원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는 것과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는 것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진 않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입춘이라고 하는 시점을 입춘이 되면서부터 이제 인월로 들어오게 되면 계절은 이제 봄으로 넘어오게 되고,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라고 해서 계절이 어떻다? 봄이지만 초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모강절이고요. 그 다음에 온기가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겠죠. 겨울의 축월에 한기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어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즉 조후라고 하는 것은 인월은 아직은 차가운 그런 바람이라든가 기운 자체가 아직은 사람이라든가 동물들이 이렇게 기운을 발산할 수 있을 정도의 온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조우의 공력이 크다. 정화도 물론 조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거하고 추울 때 난로를 피우는 거하고 어떤 게 좋으냐? 당연히 병화가, 즉 하늘에 태양이 뜨는 것이 큰 범위, 넓은 범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 오행으로는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목이 왕한 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병지가 된다 그래요. 병지.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의 수는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로 오면서부터는 인월은 병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사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수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점차 약해지게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인월의 수가 병지가 된다고 하는 뜻은 나이로 치면 60대 중반, 사지는 60대 에서 70대까지, 묘지는 이제 80대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 되면 될수록 수의 기운은 굉장히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묘진월은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왕한 수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 아까 말했던 설기순세의 개념이 아니라 개수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설기순세가 아니라 설기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개수가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라서 큰 물이기 때문에 목이 있어도 어느 정도 물의 양이 많으면은 고갈될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개수는 우루수이고 작은 물이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금방 물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만큼이나 개수는 더더군다나 인묘월의 일간 자체가 약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가장 먼저 뭘 필요할까요? 인성을 가지고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 즉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인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경금을 썼죠. 경금을 씀으로 인해서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개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을 쓰게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저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인월은 목이 왕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일간 임수도 생해주고 또 목도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신금을 쓰게 되면 이 신금은 목을 억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목을 억제해 주는 것은 신금보다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좋고요. 월등히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왜 임수는 경금을 쓰고 개수는 신금을 쓰느냐,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일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고 하지만 작은 물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생조해 주게 되면 마치 신금은 맑고 깨끗한 보석과 같은 것인데,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경금, 신금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맑고 깨끗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개수를 맑고 깨끗하게 생해 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경금 같은 왕금으로서 개수를 생해 주게 되면은, 개수는 특히나 인월의 개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설기까지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면 어떤 현상이 되냐?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뜻, 금이 많게 되면 수가 탁해진다. 선생님, 인월에 경금이 있다고 해서 금이 왕합니까? 물론 인월에 경금이 약하진 않겠지만, 인월에 개수가 약한데 경금은 그래도 수를 생해 줄 때 개수가 엄청나게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그래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목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목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신금으로서 생주해 준다.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노래 목이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별도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거는 수를 생해 주는 목적보다는 목을 제해 주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개수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신금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초봄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해서 따뜻하게 조우해 준다라고 하면, 신금은 개수를 생해 주는 역할, 병화는 인월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온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금은 병화를 보면은 남편 같고 병화는 신금을 보면 처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붙어 있으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격되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먼저 신금으로서 일간을 생주해 주고, 병화로서 당연히
인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격과 국, 즉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보는 것인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목 중에서도 양목이 되죠. 지지의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음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 즉 내가 생하는 아생자가 되겠죠. 아생자. 그래서 아생자 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음대양, 양대 양이 됐을 때는 식신이라고 하고 음대음, 양대양 이렇게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대양, 양대음 조화가 음과 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요거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양 조화가 맞기 때문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이었지만은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상관이 되죠.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이 되고 상관격인데도 이거는 어떤 격? 수목, 진상, 관격이 되죠.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목, 가상, 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짜가 붙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고 예를 들어서 상관이 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상관이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돼서 상관격이 되지만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목 가상관격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같이 인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목의 천간에 투출됐다. 이것도 상관격인데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진짜 상관왕하다. 그래서 수목진상관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수목진상관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에는 설기태과가 되거나 설기과다한 그런 명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는 간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천간에 투출했다. 그러면 상관격이지만은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관격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사주의 격을 잡죠. 그러면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관 생제한다라고 하는 국세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이 됐든 정제격의 상관 생제격이 됐든 이것은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일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인월의 개수는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 인성이 있으면 병화 투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 재성은 오히려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화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더 말라버리는 고갈돼서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게 되면 월지 인월에 있는데 연지에도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자, 상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더욱더 고갈돼서 약해질 것이죠. 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데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3주까지 이렇게 봤을 때 연월 일지 세 곳이 일간이 뿌리들 곳이 없습니다. 물론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경금은 개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고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개수를 생할 수 있지만은 사중에 있는 암장된 경금 가지고 개수를 생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개사일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녹마동향이라고 하죠. 녹마동향 내지는 재관 쌍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 그 다음에 여기 재는 정제, 관은 정관. 그래서 이 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토라고 하는 정관, 물론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도 있지만은 또 병화라고 하는 재성, 정제도 있죠. 그래서 정관, 정제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귀함에 조짐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 식상도 상관도 감당을 못하는데 여기에 사화까지 있으면 이 사화는 개수를 더욱더 고갈하게 되는, 물이 작은데 날씨가 올라가게 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금방 더 증발하는 그런 현상과 같겠죠. 그래서 재관쌍미 녹마동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왕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녹마동양 재관쌍미가 돼서 좋은 것이지, 이렇게 되면 일간이 매우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녹마동양 재관쌍미 된다 하더라도 좋지 못합니다. 당연히 생시에서 금수를 얻게 되면은 이 녹마동양 재관쌍미로 인해서 정관정제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생시에서도 화토를 많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녹마동양 재관쌍미라고 해서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월간의 임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임수 2개를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 자체가 약할 때는 임수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근데 나한테 도움을 줄 겁재인 임수 2개도 똑같이 개수가 뿌리가 없는 것만큼이나 임수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금을 얻어서, 인성의 금을 얻어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요. 원국 자체에서 인중병화, 사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후가 부족하다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임수 2개가 천간에 있다고 해서 이걸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지 않고요. 천간에 있는 것들은 어저께 이민, 임진, 이민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뿌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로 뿌리가 없지만은 임자시가 됐을 때는 자에다가 천간 3개 임수와 뿌리를 다 내릴 수 있겠죠. 어저께 임진일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거는 어저께 이민일, 이민월, 임진일, 이민시보다 이거는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천간에 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천원 일기 격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제가 독특한 격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같은 비슷한 생시일 것 같지만 이런 거는 좋지 못하죠. 이거는 해수를 얻어서 천간으로 임수 2개, 개수 2개 있어서 이것도 천원 일기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해수, 사화가 서로 깨지기 때문에 수의 근원이 고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인시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천간에 개수, 임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건 지지에 수가 뿌리를 하나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지. 요것이 다시 목화운으로 간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묘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 입장에서 정관이지만은 수고가 되죠. 개수, 임수 2개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뿌리를 뒀다고 해서 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미약하게 그냥 내가 존립할 정도의 근간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월에 사화까지 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 굉장히 왕한 것이 되겠고, 이건 군비생제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정사시 마찬가지고, 특히나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개수, 임수 2개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해가지고 수를 갖다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현상. 기미시는 기토와 개수를 탁하게 하는 현상,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오기미시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경신, 신유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고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회금에서 금이 굉장히 이건 왕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서 재성이
건강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 임술시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천간으로 수가 많다 하더라도 지지로 마찬가지로 그 천간에 있는 수가 뿌리를 하나도 두지 못하는 그러한 시국이 되기 때문에 천을 일으키게 된다 하더라도 이 개수하고 임수들이 지지의 뿌리를 하나도 못 둔다라고 하는 것, 저거는 물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고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둘 것, 천간에 있는 것 다 물로 돼 있다, 다 금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통근되지 않는 것은 허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천간에 4개가 있으니까 뭐 지지에 있는 거하고 비등비등하다. 천간에 임수 4개 있고요, 지지로 임목 4개 있으면 비등비등한 게 아니라 무기왕한 것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